말기업인 동네목수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배정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공간이 원래는 이제 2011년도 여기가 그냥 지하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조금씩 저희가 이제 동네목수를 만들면서 2011년 12월에 정부 쪽으로부터 2천만 원 지원받아서 여기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이런 마을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은 지금 동네목수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로 집들에 필요한 문짝이나 문틀이나 신발장 가구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짜서 나가고 주로 외부에서 이렇게 가구 주문이 오거나 기후여행 픽소 같은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선반위에 있는 네모난짜리 이거는 저희가 한지등을 만들고 있어요. 한지등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외부로 이제 저희가 마을 기금을 위해서 여기 한지등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실제로 장수마을에 이제 여기로 오는 길에 첫 시작인데 여기 이제 공방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서 사랑방, 박물관, 그 다음에 저 위 선거 위까지 한번 투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숲길 되어 있다는 지금은 공원처럼 여기 옛날에는 가구가 100여 채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2006년도 낙산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이 100여 채 가구가 2년 철거되고 마을의 3분의 1이 그때 여기 다 사라졌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난간을 만들었어요. 거의 뭐 체력 코스를 달렸었어요.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예, 그때는 다 기름을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집들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 기름을 떼면 한 가구당 20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런 주방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했던 거죠. 사슴방인데요. 2013년도 서울시가 이 개인이 살고 있던 집을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에게 전용료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이제 사랑방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낮에 점심도 같이 먹고 아니면 이제 주로 뭐 이런 당근차나 아니면 결혼식 음식을 여기서 뭐 해서 소식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 이런 것들이 꼭 있어. 옛날 다락 같은데 여기. 네. 다락이 뭐 이쪽이 다락이 곱하기. 여기 오 그래 이런 거 있었어. 그 위에서 살던 사람도 있는데 뭐. 한양 도성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성대학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비탈진 곳에 언제부터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을까요? 처음 집을 지었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어머님. 집 안에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섰는데요. 와, 정말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유춘자 어머님은 40여 년 전에 이 집을 장만하셨답니다. 그때는 참 젊으셨었네요. 집을 안 고치셨죠? 들어오신 다음에. 안 고쳤어. 어머님이 매일 쓸고 닦으셨을 마루에서도 세월이 느껴집니다. 아궁이가 둘이니까 두 집이 살았나 보네요. 저랑도 세줬댔는데
불안 떼려고 연탄 하나 끼려고 하나 떼고 여기서 5시 타자. 이날이 연습한다고 했었어요. 알뜰 살뜰 두 가족이 한 식구처럼 살았던 공간입니다. 1층은 방 하나, 그리고 다락이 있네요. 다락이 있어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었겠네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있고요. 어머, 여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겨울에 연탄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하나라 세 가족이 같이 있었다네요. 슈퍼마켓, 쌀집, 이발소, 만화방까지 이 골목이 장수마을 한 작은 시장 역할을 했었다는데요. 아이들 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골목길이 이제는 쓸쓸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좀 재미가 있는 저기야. 여기 나와도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시골 동네는 진짜 저리 가라.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이웃 간의 정으로 채워가는 재미가 있는 동네였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집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었던 마을의 한 귀퉁이가 사라지고 그곳에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2006년) 시작된 낙산공원 조성 사업으로 마을의 약 3분의 1이 철거되고 많은 이웃이 떠났습니다. 막 100가구. 야, 세대수는 300세대가 넘었어, 이게.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녹색사회연구소에서 하는 생태도시 시민 강좌에 그 강좌 같이 들으면서 이 동네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데 재개발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리포트를 A4 한 3분의 2 정도로 이제 내요. 그게 2007년 가을이고. 그래서 2008년부터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어떤 개발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개발일까 주민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정든 이웃과 함께 사는 이제 장수마을 만들기라는 걸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럼 할 건지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방법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연구하느라고 바빴어요. 전면 철거부터 공동주택까지 신축 위주의 계획을 짜보기도 했는데 비용과 건축법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조감도만 보고는 주민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근데 이제 비용 들어가서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고 우리도 이제 현실 아주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했을 때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가고 이래서 뭐 정비업체도 전혀 여기에 관심을 안 갖는구나. 지은 지 40-50년이 넘어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인 마을. 수리가 필요한 집들이 많았고 길이나 계단도 여기저기 금이가 재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개보수하는 방안이었고 개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점은 제일 큰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각각의 지불 능력에 맞게 그냥 다양한 수준의 뭐 시공이 가능하니까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각자 형편에 맞게 점진적으로 고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이제 외부의 사회적인 가치, 공공의 가치로 어필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개발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는 주민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작은 평상부터 골목의 평상데크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까지 수리가 필요한 마을의 구석구석을 동네 목수가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다고 하네요. 최근 동네 목수에서 완공한 집에
오늘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요. 없어요? 작은 카페 옆 담벼락에서 뭔가를 찾는 이분도 최근 장수마을로 이사온 새로운 주민입니다. 날 찾는 건가 하고 고양이가 그제서야 얼굴을 보여주네요. 이분은 화가입니다. 최근 작은 카페 벽에 장수마을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뭐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못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벽에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에 서울시와 성북구도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2년 회의, 워크숍, 변상금 설명회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9월에는 박원순 시장도 장수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3년 5월, 지난 5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네요. 공사는 큰 길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저기 땅 파는 작업이 시작되고 도시가스 메인관을 묻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메인관을 먼저 묻은 다음 가지를 쳐나가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도시가스, 하수도 공사, 사랑방, 마을 박물관 공사까지 앞으로 두세 달은 마을이 시끌시끌하겠습니다. 골목 계단도 세단장되고 순환 임대주택도 완공이 됐습니다. 집수리를 시작한 곳도 있네요. 우리 그날 저 들어가야 되나, 부지에 들어가야 되나, 남의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지. 그렇게 이제 개발 안 되고 할게 이제 도서가서 들어오고 할게 마음이 좀 놓이지. 이제 안심하고 내가 산다 이런 생각하고. 주민이 중심이 된 정든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 장수마을 만들기.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는 장수마을입니다. 각지에서 이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자기가 이제 거주할 공간들을 이제 찾아서 많이 오셨는데,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런 땅들이 많았던 곳이 서울에 딱 두 곳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청계천 주변이었고, 이제 50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있었던 곳이 국가 땅이 많았던 이 성곽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곽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낙산, 그 산자락, 부릉지에 이제 집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냥 그 내놓은 땅에 밑줄을 긋고 거기서 막 얼기설기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70년대에 이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마을이 전체 주민의 65%가 65세 이상의 아주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초고령 어떤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마을의 면적은 한 6,000평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가구 수는 지금 현재 한 300가구 정도 되고, 주민 수가 한 600명 정도 좀 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거주 기간이 40년에서 50년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 임대료 때문에 많이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평균적으로 거주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각 골목에 이제 평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분들이 10분 정도, 20분 정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마을이고, 근데 이제 생활권은 같은 마을이라도
저 밑에 사시는 분과 위에 사시는 분들의 50년을 같이 살아도, 왜냐하면 이제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또 50년을 같이 살아도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성곽 위쪽에 계신 분들은 동대문이나 창진동 쪽으로 주로 이제 생활권이 그쪽으로 많이 마을버스 따라서 이렇게 가시고, 밑에 계시는 분들은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저 삼성교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 생활하시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도 생활권이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지형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 경사가 많고 계단이 많다 보니까 밑에 분들은 위로 안 가려고 하고, 위에 분들은 가급적이면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재개발 예정구로 지정이 됩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 보셨던 그 숲이 이제 그 2005년, 6년도 낙성공원 재조성 사업하면서 전부 이제 철거됐고, 여기가 이제 2004년도 재개발 예정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정부가 이런 재개발 예정 지정을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로 마을의 빈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분양권이나 뭐 그 당시 말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에서 뭐 외지 있는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무조건 사라고 여기 아파트 분양권 준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막 집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도 1억 몇천씩 주고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빈집으로 놔둬야 되잖아. 그래야지 더 높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집이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보통 보면 이제 행정이 이런 재개발 예정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집소리는 거의 방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동네 주민들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철거될지 모르니까, 또 옛날에 공원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지붕에 비가 새고 이 방 안에 곰팡이가 피고 수도가 누수가 돼도 잘 고치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자기 돈 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골목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쓰레기 뭐 치우고 뭐 골목길 청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이제 슬럼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2008년도에 여기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주민들이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뭐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또 여기는 위에 한양조성 성곽을 끼고 있고 앞에는 상군부 총무당이라고 옛날 조선시대 군사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시행업자들도 별로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재개발 조합도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어떤 상태로 2008년까지 왔다가 2008년 말에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유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쫓겨나는 이런 어떤 형태의 개발이 아니고, 이왕이면 정도인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대안적인 개발 모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뭐 녹색사회연구소나 한국도시연구소나 인권운동사랑방이나 이런 여러 주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장수마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장수마을로 그때는 3,400구역이었어요. 여기는 재개발 예정구역 이름으로 해서. 왜 뭐 그러면 3,400구역으로 왜 먼저 들어왔느냐면은, 처음에는 뭐 정릉이나 장이동이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미 행정이 굉장히 계획 속도가 빠르고 재개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긴 시간을 갖고 뭔가 할 수가 없고, 장수마을은 취업업자들도 달려들지 않고 재개발 조합도 구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는 좀 더 행정의 계획 속도도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뭔가 얘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내용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여기 3,4구역이었던 일로 이제 그 대한개발연구모임이라는 모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라는 말들이 상당히 이제 유행하고, 각 뭐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들이 생기고,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기구들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니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가 2008년 9년도만 해도 이런 말들이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이런 재개발 유턴 반대만 있었지, 실제로 이런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할 수 있고 각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그대로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주거 환경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뭐 국토부나 어떤 연구경영 기관들이 수백억 돈을 들여서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의 사례도 만들지 못했던, 근데 이제 2008년 말부터 이제 대한개발연구원이 여기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기술 영역을 담당하는 용역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뭐 여기에 어떤 급여를 받거나 뭐 활동비를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에 이제 먼저 주민자치를 담당할 수 있는 뭐 주민 번영회도 구성도 하고 이런 미술관 빈집을 활용해서 여기 작은 미술관도 활용하고 이 마을에 이제 빈 공터를 활용해서 벼룩시장도 만들고 이제 마을의 빈집을 약간 수리해서 주민 사랑방으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목적이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이었지 실제로 마을 만들기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시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여기 뭐 소식지도 발간하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 전체 주민의 뭐 주거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나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전수조사도 실시했고 그리고 골목별로 이제 6개 골목이 있다 보니까 그 골목별로 이제 지금은 이제 통반정책이 아니고 이왕이면 좀 더 어르신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골목통신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 골목에서 보면 이제 대장을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리더. 그런 분들이 이제 골목통신원으로 정해서 그 골목의 소식들을 전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을 전개했고 그리고 이제 5시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5명의 동의를 받아서 뭐 수첩에 종이 찢어가지고 5명 주소 적고 이름 적고 서명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가서 난간도 만들어주고 계단도 정비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지도 싸움만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러고 보니까 되더라. 이제 그러면서 주민들이 좀 더 이런 마을 활동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저희가 뭐 집수리 교실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집수리 학교라고 해가지고 구청으로부터 약간 지원받아서 이런 집수리 학교도 했는데 이제 뭐 방충망 고치는 거, 방충망 이제 설치하는 거, 곰팡이 제거하는 거, 뭐 방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생활상에 굉장히 불편한들 이런 집수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어르신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근데 막상 이런데 밑에 뭐 이런 업자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누가 저렴하게 이런 건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면 좋겠다고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마을에도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뭐 조족도 하고 미장도 하고 목수도 했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차라리 고용하고 또 마을에 전체 건물이 167동인데 이 건물들을 전부 다 집수리 대상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마을기업, 집수리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행정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집수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1년 4월에 이제 행안부, 지금 이제 안행부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이제 행안부 말기업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5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2011년 7월에 동네 목수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왜 동네 목수라고 했냐면은 옛날에 보면 시골이나 이런 마을에 보면은 목수가 굳은 일을 다 하잖아요. 보통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뭔가 아쉬운 거나 집에 가나 뭔가 고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목수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굳은 일을 저희가 이제 한다는 의미로 이제 동네 목수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이제 마을 집수리를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빈집을 먼저 수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마을에 사는 분들이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집수리하는 동안 어디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만약에 그런 집을 수리한 빈 공간들이 있으면 그걸로 잠시 이사를 해서 집수리가 끝나면 다시 바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빈집을 수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빈집 주인들이 다 외지 가옥주들이에요. 부동산 투기로 속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여기가 장수마을이 70%가 국고유지 땅에 집을 지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지 가옥주들 대부분 이런 국고유지 땅에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상금, 토지 사용료를 계속 달달이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집을 수리해서 집의 가치 좀 높이고, 당신들이 세입자도 받아들여서, 흔히 말해서 변상금을 갚아나가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외지 가옥주분들을 설득해서 이제 빈집을 그렇게 수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저희 동네 목수가 이제 여기 마대자루 잔뜩 쌓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동네가 안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들도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좁은 동네 골목길은 미약가로 막 자리도 싫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날라야 돼요. 경사가 높은 데는 다 사람이 손으로 가야 하다 보니까, 근데 동네 분들은 집을 수리할 때, 의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요. 응? 무조건 첫 마디가 그렇고, 그리고 집을 수리하는 동안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마을에서 이런 집수리 마을 기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견적은 처음에 그렇게 냈지만 이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말하지 부식된 이런 수도관이나 이런 파다 보면은 상당히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력 비용도 이 시내에서 하는 것과는 바로 차 대고 자재 싣고 자재 나르고 쓰레기 폐기물 버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 견적보다도 굉장히 오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주민들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수익은 굉장히, 흔히 말해서 매출은 엄청난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로 좀 계속 저희가 이제 힘들게 지금까지 왔어요. 한 5년 동안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마을에 세입자로 들어올 때 여기 지었던 그 공간이에요. 하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미장을 하시는 분이나 조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빈집 리모델링을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던 공간이나 지금 여기 이제 카페인데 여기도 빈집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지금은 이제 마을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시 지원받아서 뭐 어디서 지원받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동네 목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마을 카페로 활용을 했던 거죠. 빈집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마을의 거점 공간도 만들어 갔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박물관이나 사랑방이 거점 공간이 생기긴 했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마을 공방이나 앞에도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쓰여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장수마을에만 집주를 한 게 아니고 인근 이화동이나 충신동 아니면 저 양평이나 저 포이동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이제 집주를 계속 이제 반경을 넓혀가면서 뭐 주민들도 고용하고, 주민들을 고용해서 그 숫자가 모자라면 또 왜 다른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집주리 반경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재개발 누군 나갔다. 응? 이제는 뭐 마을에 자꾸 빈집들이 고쳐지고 리모델링 되니까 주민들도 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재개발이 뭐 현실적으로는 재개발 바로 아파트 뭐 이사병이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생각했던 분들도 조금씩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여기에서 이제 최선의 대안이 각자의 집을 능력에 맞게 집을 수리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방식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전에도 저희가 뭐 저층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그 개발 모형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제시는 했지만 결국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비용도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들도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 답이 안 나오니까 달려들지 않았던 거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금씩 마을과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뿐만 아니고 이런 그 시청이나 구청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 12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서울시가 뭐 그때는 이제 시장도 바뀌고 구청도 이제 새로 바뀌면서 조금씩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잘 통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을의 환경도 변하고 집수리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나 구에서도 여기에 장수마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의 성곽이 북해권역에 22개 마을이 있어요. 뭐 다산권, 명륜내화, 뭐 교남행촌, 저 성북동, 장수마을, 이런 낙산, 이런 북해권역에 2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이제 장수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영국을. 왜냐면은 시가 별로 지원도 없었는데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뭐 집주리 마을결도 만들고 동네 주민들이 자꾸 뚝딱거리면서 이렇게 마을 활동도 하고 뭐 골목 뭐 6개 골목 통신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마을 환경 개선 요구도 하고 이렇게 주민이 뭔가 참여를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장수마을이 이제 가장 먼저 이걸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 여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은 뭔가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지니까 훨씬 이제 그런 사례가 일찍 만들어지면 다른 마을에도 그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장수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주민 모임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 마을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연구교육 과정에서 도시가스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집수리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그 연구교육이 시행될 때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얘기했던 거죠. 저희가 연구교육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새롭게 제시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통 보면 연남동이나 뭐 북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을 환경이 막 변하고 외국산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쌀가게나 세탁소 이런 슈퍼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한양 도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산책 노고가 굉장히 좋고 탐방 외부에서 이제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다 카페나 음식점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동의 없이는 외부에서 여기서 영업을 못하게 지구단위 계획 고시안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일단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집만 사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거기서 자기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을 주민협의 동의 없이는 사적인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보면 행정이 사적인 집주를 거의 지원하지 않는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북촌이나 부산 강천마을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기도 지붕 수리할 때 시가 무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한양 도성 성곽이잖아요. 예전에는 성곽이라는 것들이 문화재니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집을 부수고 공을 만드는 게 가장 편했는데 이제는 한양 도성 성곽과 인근에 있는 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이제는 사회적 가치로 더 부각이 되고 더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20m 저희 장수마을에도 27호 000 공사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땅속에 도시가스 들어가고 가스 부정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마을 주민들이 지불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집을 수리할 엄두를 안 내고 차라리 그래도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면 본인이 이제 집을 수리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보면 보도블록 한 100m, 200m 딸면 그 돈 다 들어가요. 응? 그런데 그 돈 들여서 뭐 상당히 많은 주민들, 50여 채 가구 주민들이 집을 수리할 수 있었던 그렇게 유도했다는 건 상당히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을에 2013년 7월에 이렇게 골목통신을 모임을 통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 4월에 이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 예정이 배제되고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그 해제를 할 때도 별다른 갈등 없이 주민들이 이제 뭐 속으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뭐 재개발에 동의하는 게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대부분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별다른 갈등 없이 2013년 12월에 이제 모든 공공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마을의 박물관이나 도성마다 이런 산업방 같은 거점 공간들이 지에서 제공하면서 주민협의가 그걸 관리하게끔 그렇게 했던 거죠. 실제로 마을에서 이런 회의나 하면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장소가 6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나머지는 몰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응? 그리고 또 40명, 50명 이렇게 막 100명 정도 왔던 주민들이 막상 이제 본인들이 이해관계가 끝나잖아요. 내 도시가스 이제 들어왔고, 집 수리했고, 이러면 이제 말에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응? 본인 볼 일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상당히 지금도 박물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물관 이렇게 딱 했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2014년 12월에 처음 이제 저희한테 떠넘겨졌는데 할 때는 주민들이 이거 관리비 감당 못한다. 그때는 주민협회가 뭐 마을 기금도 제대로 모이지 않았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 닫고 보일러가 터지든 응? 뭐 어차피 사람도 쓸 수 없고 그냥 여기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자.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왕이면은 여기를 뭐 마을 주민들이 뭐 저녁에 회의하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은 좀 더 유용하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 대학로나 홍대나 이런 데서는 자꾸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이런 삼성대 쪽으로 예술인들이 많이 밀려와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뭔가 좀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시 공간이 없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서울시 한양도성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역에서 그런 전시할 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시도 하고 그런 전시를 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이런 생태공예품이나 최근에 이제 저 골목산업방이 새로 만들어서 한지등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기금을 모으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70이 넘은 분들도 그 경제적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에게 일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거리를 통해서 뭔가 수익도 만들고 본인들이 또 마을 기금도 적립하고 그런데 그보다는 본인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동네 목숨을 만들 때도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었지.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을의 경제적 재생, 이런 거점 공간이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경제적 재생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부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부엌도 있으니까 여기 공간을 통해서 한번 마을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뮬레이션 한번, 그래서 성북구 공모사업으로 마을 식당을 한 20번 골목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을 낼 것인가 해서 첫 번째로 이 마을 식당 할 운영 주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맛의 평균적인 레시피가 만들어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이제 이 세 가지를 봤어요. 한 3개월 동안. 본 결과는 이 마을 식당에 있다가는 동네 망하겠다. 왜냐면 운영 주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식당은 관리 운영이잖아요. 전반적인 총괄해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분이 없는 거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라도 또 꾸어서 그걸 메꾸고 계속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의 레시피는 여기는 이제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이 골고루 사시는데 경상도 분들이 하면 양념이 강하고 그럼 전라도 분들은 와 양념 강하다고 뒷담화 까시고 또 전라도 분들이 하면 또 경상도 분들이 또 뒷담화 까시고 이게 맛의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평균적인 레시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 번째로는 이 동네에서 2,000원, 3,000원 갖고 음식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게 결론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접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마을의 성곽을 이용하고 성곽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걸로 해서 일정 정도 지금 소득을 만들고 있고,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7월, 6월에 접고, 이거를 어르신들 감금차나 뭐 수제재, 그 다음에 뭐 이런 한지 등이나 이런 거 만드는 작업장으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을의 실질적인 공동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런 뭐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세입자와의 어떤 그 주거 안정 문제. 이거 왜냐하면 마을에 새롭게 오시는 젊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싼 주거 공간을 찾아서 많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2년마다 떠날 수도 있잖아요. 임대료가 많이 오르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 그것이 결국 마을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협박의 형태는 아니고 그냥 붙이는 걸로 해서 있고,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여기 잠시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 얘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 이제 서로 생사 확인도 되고, 저희가 상상들을 짜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골목에 설치하고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지 뭔지 개인생. 예, 개인식. 아무래도 뭐